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연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연극 두 편 갖고 왔는데요. 두 공연 모두 그 몇 번의 지난 시즌 때 흥행성, 작품성 모두 다 인정받은 작품이고 두 작품 모두 다 지독한 상황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웃을 일도 별로 없으니까 잠시라도 좀 웃을 수 있는 공연 갖고 왔습니다. 네. 정말 웃을 일이 없죠. 그런데 웃을 수 있는 공연이라니까 많은 분들 번뜩이실 것 같아요. 하지만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지독한 상황극이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억지로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런 작품은 아니겠죠? 우리? 네. 그런 작품 억지로 웃기려는 작품 아니고요. 공연 설명 들으시면서 아마 들으시면 왜 지독한 상황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작품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작품은 연극 대학살의 신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네, 대학살의 신. 네. 제목만 들으면요 뭔가 좀 거창할 것 같고 뭔가 웃음이랑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네. 저는 이제 작품 아니까 대학살의 신이 얼마나 위트 있는 제목인지는 아는데 딱 제목만 모르시는 상태에서 들으시면 너무 무섭죠. 네, 이런 느낌인데 이 제목에 대해서 제작사도 사실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고민이 이번 시즌에 고민한 게 아니라 초연할 때부터 고민을 좀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고민이 꽤 이어져 왔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이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초연됐던 게 2010년이에요. 그때 이제 작품 올리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당시에 대한민국 연극대상에서 여우주연상, 대상, 연출상 이렇게 받고, 동아연극상에서도 여우주연상 받고, 그리고 2011년에 예술의 전당으로 이제 옮겨서 두 번째 공연을 했고, 그때도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인데, 근데 여기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흥행적으로 좀 아쉬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조금 생각보다는 네. 사랑을 덜 받았었던 거죠. 사랑이란 표현 좋네요. 매출이 안 났죠. 그래서 근데 너무 이해가 갑니다. 제목이 대학살의 신이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제목만 보기에는 너무 무거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불편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작품은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여하튼간에 그렇게 2011년에 공연이 끝나고, 그래서 한동안 공연을 못 하고 있다가 2017년 아주 오랜만에 6년 만에 공연을 올리게 됐는데, 이때 이제 마케팅팀, 제작팀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한 거죠. 제목을 바꿔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이 작품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 아이디어로는 이 대학살의 신이라는 제목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아이디어를 이제 찾지 못해갖고 결국 이제 그대로 공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당시에 남경주, 최정원, 송일국, 이지하 이렇게 네 분의 배우들이 참여하셨는데, 객석 점유율이 96%를 기록하면서 초대박을 칩니다. 그러면서 제목에 대한 걱정은 기우였다. 역시 끝까지 굳건한 마음으로 밀어붙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연이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2019년에 또 역시 이 배우분들로 공연을 했는데, 그때도 역시 96% 정도의 객석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했었던 이런 작품입니다. 예. 그리고 2019년에 다시 공연을 했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공연을 올린 거잖아요. 네. 하지만 저는 아직 작품을 몰라서요. 네. 어떤 내용이길래 대학살의 신이 제목이 좀 찰떡인 건지 내용과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공연 내용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이후에 공연 아마 또 할 생각이 있었을 텐데 코로나 이런 것들도 있어갖고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공연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시놉시스라고 할 만큼 길지가 않아요.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상황만 말씀드리면 되거든요. 보통 이제 줄거리 말씀드릴 때 좀 집중해서 들어달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줄거리 말씀드리는데, 이 작품은 집중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캐릭터들의 감정을 좀 이입해서 들어보시면 상황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짧으니까 감정 이입할 준비하시고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행자님도 잘 좀 감정을. 네. 자, 일단 4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4명인데 이제 두 부부거든요. 일단 한쪽 부부 소개해 드릴게요. 한쪽 부부는 남편인데 알랭이라는 남편이에요. 이름이 알랭이고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변호사냐면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부도덕한 제약회사의 편도 기꺼이
기꺼이 변호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자본주의에 입각한 이런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알랭의 부인은 아네뜨라는 사람인데 요 사람은 평소에 아주 고상한 느낌의 말투를 구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네뜨라는 사람은 이제 중압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이제 못 이겨서 막 구토를 하기도 하고 이런 좀 나약해 보이는 면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네. 자, 요런 부부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편의 부부는 다른 편의 부부 중에 이제 남편 이름이 미셸인데 여자 이름 같은데 여튼 미셸입니다. 남편 미셸은 평화주의자처럼 보여요. 굉장히 그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느낌의 사람인데 알고 보면은 본인이 좀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든 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어떤 예가 있냐면 자기 딸이 키우는 햄스터가 있는데 이 햄스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딸 몰래 밖에다가 내다 버리는 이런 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마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남편 미셸의 부인인 베로니크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아내는 굉장히 똑부러지는 성격의 사람인데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거에 어떤 그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 주장을 막 내세우기 위해서 타인을 억누르고 조율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평화를 해치는 융통성이 전혀 없는 그런 욱하는 성질의 그런 사람인 거죠. 이런 두 부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두 부부가 모여서 있는 상황에서 공연이 이제 시작이 돼요. 이 부부가 왜 모여 있냐면 네. 바로 변호사 부부, 그 변호사 부부의 아이가 그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부부의 아이랑 싸워서 이 치아 두 개를 부러뜨리는 아이들끼리의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이 두 부부가 상의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아주 교양 있게 서로의 아이의 지금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걸 막 물어가면서 격식과 예의를 차리면서 굉장히 고상한 대화를 이어나가요. 그런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아주 조금씩 서로의 입장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감정이 막 격해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게 되는 요런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 싸움이 어른들 싸움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런 그 지독한 상황극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네. 네. 어른들 싸움이 사실 이가 부러진 거는 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한데요. 네. 네, 공연 시간 내내 아주 조금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부부가 소위 열이 받아가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변호사 남편 그 남편이 자꾸 그 중요한 전화라고 하면서 전화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바쁜 척을 하고 이제 때린 아이의 부모는 그 싸운 이유에 대해서는 그 맞은 아이의 부모한테 들었냐고 물어보면서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이제 약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속을 슬슬 긁는 거죠. 그러니까는 맞은 아이의 부모는 또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결국 때린 아이의 엄마는 그 중압감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압감에 거실에서 이제 구역질을 하게 되고 구역질을 하니까는 이제 씻어야 되니까 씻으러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 구역질한 아내에 대해서 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또 뒷담화가 막 이루어지고 이러니까 또 그 소리를 또 들어요. 듣게 되니까 또 화가 나고 감정이 격해지고 얘기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이제 헤어지자라고 하다가 이대로 헤어지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평화주의자 그 남편이 술 한잔 하면서 좀 풀고 갑시다. 술을 먹게 되는데 술을 먹으니까 또 감정이 다시 올라오고 감정이 격해지니까 막 이제 그 온갖 속에 있었던 얘기를 막 퍼부으면서 정말 난장판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을 아주 지독하게 아주 세밀하게 아주 치사면까지 다 드러나게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일단은 인간의 뭐 교양이라는 뭐 네. 가면 속에 가려져 있던 그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통쾌하면서도 재밌고 뭔가 그렇지 않을까 상상이 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이 작품 그 연습실에 가서 연습을 공연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는 걸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진 대본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재밌어져요. 근데 이제 제일 결정적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모습은 아까 고상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아네뜨라는 부인. 이 부인이 그 구토도 했고 갔다 와서 화가 나서 술을 먹은 다음에 막 폭발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캐릭터를 맡은 배우가
결국에는 이제 종국에는 모든 걸 스스로를 다 놔버리고 정말 난리를 부립니다. 근데 이제 요 상황을 막 지켜보는 이 4명 모두가 약간 이제 그 상황에서 대학살의 신처럼 보이게 되는데 요 그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감정을 공연을 보고 있는 관객들이 전혀 모르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음속에 뭔가 있는 그런 감정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게 이제 공감이 되면서 재미있게 볼 수 있고 웃으면서 볼 수 있고 또 보다 보면 어떤 순간은 약간 거울 치료가 되기도 하고 이런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목이 대학살의 신인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는 어떤 배우들이 대학살의 신으로 변할까요? 네, 이번 시즌에는 아주 오랜만에 무대로 돌아오신 김상경 배우님, 그 살인의 추억 나오셨던 네. 화려한 휴가 나오셨던 김상경 배우님을 비롯해서 요즘 무대 활동을 이제 꾸준하게 그 연극 무대를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이희준 배우. 이희준 배우는 원래 이 내용을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 공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제작사에서 연락을 받고 출연이 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동미, 정연, 민영기, 조영규, 임강희 이런 배우분들이 매회차 지금 예술의 전당 자유극장에서 감정을 터뜨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네. 네, 정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는 뭐 어떤 뭐 유치함이라고 할까, 위선이라고 할까 그런 감정들을 저도 사실 보면서 좀 뭔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이 느껴지는 작품이었고요. 두 네. 번째로 함께할 지독한 상황극은 어떤 작품일까요?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린 작품이 요약하자면 아이들 때문에 모인 어른들의 이야기니까 약간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아이 육아하시는 분들은 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을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아주 재미있는 희곡을 만든 작품이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작품인데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상황 자체를 기발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기발한 상황을 통해서 관객분들한테 따뜻한 희망도 주고 웃음도 주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있을 법한 상황을 지독하게 파고든 작품이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대학살의 신이라고 하면은 이번 작품은 지독한 상황 자체를 만들어서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웃음과 희망을 주는 작품. 요런 작품인데 작품 제목은 연극 톡톡이라는 작품입니다. 톡톡. 네. 네. 틱톡도 아니고 네. 작품 제목도 독특한데요. 네. 뭔가 아이디어 자체가 톡톡 튀지 않을까. 네. 아니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아까 틱톡이라고 하셨는데 저쪽 뮤지컬 중에 현재 틱틱붐이라는 공연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톡톡. 예, 연극 톡톡. 예, 네. 예.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를 저도 이렇게 작가한테 물어본 적은 없으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느낌이 맞고요. 일단 이 작품과 조금 전 대학살의 신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같은 프랑스 작가의 작품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가 그 공통점이 2019년 이후에 5년 만에 공연이라는 것이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작품이 이제 그 톡톡이라는 작품이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초연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재밌다는 평가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2017년, 18년, 19년 연속 공연이 됐었어요. 특히 이제 이 연말 시즌에 공연이 됐었는데 그때 문화회식이나 동창회 이렇게 해서 연말에 재미있게 유쾌하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한테 선택을 많이 받았던 공연인데 코로나 등의 이유로 이제 공연이 안 되다가 이 제작사 연극열전이라는 제작사인데 여기 2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보고 싶은 연극으로 선정이 돼서 올해 연말에 오랜만에 올라온 작품입니다. 네, 연극열전은 좋은 작품을 많이 올리는 곳이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어떤 지독한 상황에서 펼쳐지는 건지 톡톡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작품 설정이 흥미롭습니다. 이제 이 작품도 역시 시놉시스보다는 설정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강박증에 관련된 치료의 그 최고 권위자 스탠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예. 이 박사한테 진료를 받기 위해서 6명의 강박 증세가 있는 환자들이 차례로 병원을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이 병원에 아직 스탠 박사가 도착을 못했어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데 비행기 문제 때문에 공항에서 발이 묶인 상태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6명의 환자들이 대기 공간에 이 스탠 박사 없이 모여 있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 6명의 환자들이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결국 스탠 박사를 대신해서 자신들을 치료하기 위한 이제 그룹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상황은 이해되셨죠? 네. 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흥미롭고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 지독한 상황 설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한 명 한 명 소개를 빨리 해드릴게요. 일단 프레드라는 사람은 또렛 증후군을 갖고 있는데 들어보셨겠지만 또렛이요? 네. 또렛 증후군 갑작스럽게 욕설을 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얘기하다가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욕설이 나오는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이고 뱅상이란 사람은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뭐든지 계산을 하는 계산을 쉬지 않고 하는 사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목공소를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데 방송 끝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뱅상이라는 사람은 아니죠. 정확히는 방송이 끝나는 시간은 약 1시 57분이고 다음 주 방송 시장은 1시 37분이니까 정확히는 6일 23시간 40분 정도를 기다린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아, 벌써 너무 피곤한데요. 예. 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네. 또 블랑슈라는 인물은 질병 공포증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은 뭐만 하면 손 씻는 사람 있잖아요. 이것도 그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제 여기 테이블도 누군가 앞에 섰으니까는 물티슈를 항상 닦고 손 안 대게 노력하고 마이크에도 천 씌워야 될 것 같고 이런 걸 계속 지적하는 사람. 네, 세균이 많다면서 안절부절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마리라는 인물인데 마리는 계속 확인해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아 맞다. 가스 잠그고 나왔나? 아 맞다 전기는 끄고 나왔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차장에 차 잠그고 나왔나 이게 계속 이걸 확인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느낌인 거죠. 아, 근데 캐릭터들을 들으니까 재밌긴 한데 공연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네. 걱정스럽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런 캐릭터들이 다 모여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마 방송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요런 상황 자체가 무섭잖아요. 네. 방송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아, 네. 근데 이제 요런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요런 속성,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의 긴장감을 재미나 매력으로 삼을 수 있는 공간이 무대라는 공간이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정해진 대본대로 공연은 하지만 매회 늘 똑같은 감정으로 똑같은 대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 연극 톡톡의 설정 자체가 무대의 매력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상황을 이 설정 요런 캐릭터들을 보시면 공연장에 오신 분들이 다음 씬이 어떻게 진행될지 긴장하면서 예상치 못한 것들이 막 발생하니까 웃음이 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작품이 단순히 웃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 강박증이라는 게 사실 다소 예민한 소재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 강박증을 뭐 웃음 코드로만 사용하면은 좋은 공연이라고 말씀드리기 힘든데 등장인물들의 강박증을 갖게 된 이유를 이제 공연을 보면서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 모두가 조금씩 갖고 있는 어떤 불안이나 외로움 이런 것들에서 비롯된다는 그런 것들이 비롯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면서 공연을 보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좀 따뜻한 마음까지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연말에 보시면 훨씬 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단체 관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따뜻하고 힐링이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미영 씨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같아요 정도가 아니라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흥행도 많이 됐던 그런 작품입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랑 안영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공소 다음 주에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